뭐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아쉬웠던 사람도 있고 한 것 같은데 뭐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이니까 멘붕하지 마. 차근차근 하면 되는 상황이고 확통 같은 경우는 1단원이 가장 어려웠던 건데 그래도 1단원 성공적으로 잘했어. 잘했고 이제 2단원, 3단원까지 연결시키면서 좀 이 부분에서 좀 어려운 파트들 같이 연습해보고 확통 좀 많이 할 테니까 좀 그렇게 좀 계속 해나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수원수투도 지금 보면은 뭐 수1에서 예를 들어서 수열에서 역추적 문제 틀린 사람들은 첫 장이 자연수다 이런 조건 못 봤을 수도 있어. 그냥 전체 항이 자연수가 아니라 첫 장만 자연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뭐 그런 조건 못 봐서 틀린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수투 쪽이나 뭐 만지박 22번 같은 거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 같은 거는 좀 어렸을 수 있는데 연습이 많이 필요해. 그렇게 계속 해나가고 특히 지금 뭐 최저 맞추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이제 정시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친구들은 계속 공부, 확통 공부, 선수도 공부하면서 뭐 대성에 나오는 콘스턴트 모의고사라든가 더 입실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빼놓고 나오는 그런 모의고사들도 꾸준히 풀어보기는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렇게 계속 가도록 할게. 짜장면 드셨어요? 근데 왜 자꾸 짜장면 먹었다는 얘기 해야 되지? 짜장면 냄새 나? 짜장면 저거 냄새 아니야? 저기 저 뭐 설치해놨는데 설치한 게 있어요. 거기서 짜장면처럼 저거 교보문고 냄새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교보문 냄새랑 짜장 냄새. 교보문고 냄새 숲에서 나는 냄새 그런 향 안 나? 딱 그게 들을 때 짜장면. 어떻게 짜장면 냄새가 나지? 진짜 오늘 뭐 같아요? 아이 조금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좀 개별적으로 좀 얘기도 해보고 할게. 먹는 건 괜찮으니까 일찍 제시할까? 일찍 제시간 그럼 나 늘 일찍 제시간 끝나잖아. 9시 아이 9시 50분 전에 끝내시죠. 그쯤에 하는 걸로. 알았어. 제 눈을 보고 말해주세요. 9시 50분. 알았어. 어차피 지금 추가 공부하고 갈 친구들 있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꼭 미디엄 1, 2주차랑 그 다음에 예습일기 했던 것들 좀 다 갖고 와줘 하면은 이제 여기 요 파일에다가 보관해서 안 잃어버릴 수 있게끔 해줄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하고 수원수투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해가지고 풀었던 문제들 계속 여기다 정리해 놓고 집에 들고 가지 말고 여기다 다 푼 문제는 넣어 놓고 복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테스트도 여기다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MBTI 스티커도 붙여 놨으니까 요거 이거 내가 안 보여줬었나? 각자 MBTI에 맞춰서 16개 스티커 만들었어요. 여기 데스크 선생님이 직접 그리셨어. 그리셔가지고 쌤 서신이가요. 자기께 제일 좋대요. 자기가 제일 좋다고? 제게 제일 좋아요. 이쁘던데. 좋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은 여기다 이제 선생님들이 다 오답을 입력해 놓고 나서 오답 노트를 따로 개인별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 그래서 틀렸던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파일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복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 줄게. 오늘 좀 피곤하긴 피곤하지. 피곤할 거라 생각해. 고생 많았어.
사탐은 괜찮았어? 20점 맞았어요. 아이 다 20점 맞았어? 사탐 경쟁률 치열해진 거 알고 있지. 당연히 알고 있지. 그 과탐하던 애들이 사탐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과탐 인원 진짜 많이 줄었더라고. 미개한 아이들. 아이 뭐냐 우리 미개한 아이들. 아니야 나는 다 공부했었어. 과탐 사탐. 근데 순열이시잖아요. 순열? 아니 저 알고였어요. 순열? 순열이 다른 순열이 있어? 쌤은 아니 근데 쌤 다 보는 세대예요? 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말 잘못했네. 아 그렇지는 않고 그냥 연세가 아 연산이 그냥 나이가 2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일단 저거 먼저 정리해 볼게. 이항계수 관련해서 잠깐 이항 정리 좀 정리해 보는데 뭐 개념들 어려운 건 없었으니까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한번 복습만 해보자. 복습하고 그 다음에 3단원까지 쭉 한번 개념 설명 다시 한번 하는데 뭐 너무 길지 않게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좀 점점 공부하면서 덮어 씌우면서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이런 거는 왜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이 예습일기만 공부하면 안 돼. 예습일기는 약간 수능형 문제에 치우쳐져 있는 문제들이고 이게 내신에 나오기도 해서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그 미디엄을 풀어봐야 되고 미디엄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쯤에 이제 웰던으로 넘어가서 거기 있는 것도 풀 거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기로 할게. 이항 정리는 A 플러스 B의 n승 형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상황이었던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먼저 설명을 했었지. A 플러스 B에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세 번 곱해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치? 세 번 곱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따졌던 의미는 뭐였던 거냐면은 이 둘 중에서 하나 선택, 둘 중에서 하나 선택, 둘 중에서 하나의 선택의 의미를 보는 거라고, 그치? 곱해 나가는 과정 자체야, 곱셈 정리가, 그치?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 부분을 A라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 여기를 C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지. A, B, C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곱을 계산을 해나가면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거였지. 곱을 계산했을 때 결국에는 골라 나가는 애들이 전부 다 A만 선택할 수도 있다고. A, A, A. 그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두 개 고른 다음에는 A, A, B, 그 다음에 A, B, A, 그리고 B, A, A. 이렇게 볼 수도 있었어. 그치?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은 B를 두 번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지. B를 두 번 선택한다면은 B, B, A, 그 다음에 B, A, B, 그리고 A, B, B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냥 B, B, B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지. 그치? 이렇게 한다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식을 컨비네이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NC0 그 다음에 A의 N승 B의 0승 플러스 NC1 하고 A의 N-1승 B의 1승 이렇게 갔었던 이유가 뭐였었던 거였냐면은 이런 관점이었던 거지. 이 두 개 중에서 이항 정리는 어쨌든 항이 반드시 두 개여야 돼. 만약에 세 개로 돼 있다면은 두 개 한 개를 묶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치? 이항 정리 자체가 둘 중에 뭐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 B를 한 번도 선택을 안 하는 경우의 수는 NC0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고 B를 한 번 선택하는 경우는 지금 NC1 곱하기 NC1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치?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상황 봐보면 이 부분이 결국에 계산을 했을 때
B를 한 번 더 선택 안 한 거. 3C 0. 여기는 B를 한 번 선택한 거니까 3C 1. 여기는 B를 두 번 선택한 거니까 3C 2. 3C 3. 이런 구조를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였지. 그치? 그래서 이항 정리의 원리가 이렇게 됐었다고 하는 흐름을 한번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어. 그치? 이렇게. 서진이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던 거냐? NCN에 그 다음에 A의 0승에 B의 N승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켰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요게 기본적인 원리 이항 정리. 그 다음에 보면은 이항 정리를 이제 쭉 배우고 나서 이항 계수의 성질을 배웠었잖아. 그치? 이항 계수의 성질을 배웠었는데 이 부분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지.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 뭐에 대한 얘기였었냐면은 1 플러스 x의 n승에 대한 얘기였었어.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에서 얘는 nc 0에 그 다음에 1의 n승에 x의 0승.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였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차례차례로 이제 쌓아 올라갔던 거였지. nc 1에 그 다음에 1의 n-1승에 x의 1승 해가지고 마지막에 nc n-1 그 다음에 1의 1승 그 다음에 x의 n-1승 마지막에는 플러스 ncn의 1의 0승에 x의 n승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됐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나왔었던 이제 공식들이 있었지?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 그냥 0 대입. 0 대입한다 하면은 0을 대입하면 이쪽이 1이 x 0 말고 1 대입해보자. 1부터 대입할게. x 1 대입하면은 1 대입했을 때는 이쪽인 이 식이 2의 n승이 되고 차례차례로 그냥 다 더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nc n-1에 nc n승까지 이렇게 다 더한 게 나왔었지. 그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x에다가 뭘 대입했었냐면 -1을 대입했었지. x에 -1을 대입을 해버리면 그때는 여기가 0의 n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씩 부호가 바뀌었지. nc 0에 빼기 nc 1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플러스 점점점 마지막 부분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이지. 그죠? 그래서 플러스 뭐 -1에 n승에 뭐 ncn으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네들끼리 이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봤던 게 뭐였냐면은 요거를 1번식이라 보고 얘를 2번식이라고 봤을 때 1 더하기 2를 한번 해보고 1 빼기 2를 한번 해봤던 거였잖아. 그죠? 그렇게 간단하면은 여기서 1 더하기 2를 해보면 이렇게 더해봤을 때 여기가 2n승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곱해 나가면 2 곱하기 nc0 그 다음에 요것끼리 지워졌지. 그 다음에 플러스 nc2 플러스 점점점 해서 여기가 2, 4, 6, 8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 그치? 근데 학교 시험에서 어떤 거 잘 내냐면은 이 nc0 빼놓고 잘 내. nc0. nc0 같은 거 빠져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치? 2, 4, 6, 8 이렇게 더해져 있다고 해서 계산해버리면 좀 억울하게 틀리는 건데 사실은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워낙 여기가 그 실수 유발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이거 좀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nc n-2에 플러스 ncn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은 뭐가 됐던 거였냐면 이만큼은 2에 n-1승이 됐다. 이렇게 이제 좀 파악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둘이 지금 빼봐. 여기 지금 1 빼기 1 더하기 2를 했었다 하면은 1 빼기 2도 해보는 거야. 1 빼기 2를 하면은 그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마찬가지로 2의 n승이지. 근데 2의 n승인데 이번에는 이 짝수항들이랑 영항 요거 다 사라지고 이 부분이 홀수인 애들만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계산이 2 곱하기 nc1 플러스 nc3 플러스로 해가지고 계산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nc n-1까지 이렇게 가서 끝나게 되는 거였지. 그치? 근데 이 계산 결과도 역시 양쪽을 2로 나누고 나면은 이만큼이 2의 n-1승이 나왔었다.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확인해 보면 되겠다. 맞지? 지선이 기억나지? 이렇게?
해보자. 아니 모의고사 날이라고 너무 아프다 피곤하다 하면서 못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보고 있지?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이렇게 해볼게. 아까 짜장면 냄새 난다면서. 지금 안 나 이제? 계속 난다고? 알 수가 없네. 세빈이 짜장면 냄새 나? 준환이 짜장면 냄새 나? 모르겠어. 환각을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봐볼게.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었던 거였잖아. 그러니까 1C 0, 그 다음에 1C 1. 파스칼 삼각형도 학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1C 1, 그 다음에 여기가 1C 2C 0, 2C 1, 2C 2, 그 다음에 여기 3C 0, 3C 1, 3C 2, 3C 3 이렇게 쭉쭉쭉 가는 상황이 됐었던 거지. 한 번만 더 써볼까? 4C 0에 4C 1, 4C 2, 4C 3, 4C 4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치? 가면은 결국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은 뭐였던 거냐면은 이게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얘가 된다 했어.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둘이 더하면 또 얘가 된다. 요거. 그치? 그렇게 가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1C 0에서부터 해서 2C 1, 3C 2, 4C 3까지 더하면은 뭐가 나올까? 2분에 있는 거 나왔었지. 여기. 그치? 이 부분은 뭐야? 뭐라고 얘기하면 돼? 안 써보고도 얘기할 수 있지. 5C 몇이야? 5C 3?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도 계산을 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됐었잖아. 만약에 여기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이렇게 더했다로 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3개를 더해갔어. 이렇게 3개를 더해갔다 하면은 그때 결과는 뭐가 돼? 이거 어떻게 파악해야 되지? 이렇게 더해갔다 하면은? 요거 이렇게 바꿨었지. 여기서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서부터 더하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할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구나. 여기 이렇게 더했다. 이렇게 더했으면 결과가 뭐가 되지? 그러면 50. 근데 그 원리가 얘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였었지. 이렇게 옮겨놓고 나서 보면은 옮기고 나서 아니지 그냥 두 개 이렇게 여기 있으면 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이 된다 이렇게 파악했던 거였잖아. 그치? 이렇게 하키스틱 원리 이용을 해가지고. 그치? 근데 그 과정에서 뭘 했었던 거냐면은 얘를 이쪽으로 옮겼다고. 이쪽으로 옮겨서 둘이 더한 게 여기 있고 둘이 더한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게 또 여기 있고 둘이 더한 게 여기 있고 이렇게 갔었던 거였지. 그렇기 때문에 5C가 된다 이렇게 배웠던 거. 그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줘. 근데 요거 우리 방학 때는 이렇게 이 부분 설명 안 했던 거니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 그 n-1 컨비네이션 r-1 플러스 n-1 컨비네이션 요게 이제 결국에는 n 컨비네이션 r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건데, 그치? 이거를 수식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우리가 공을 뽑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놓으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납득이 되거든? 요걸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공이 여기 이렇게 5개가 있다 해보자. 공이 5개가 있어. 공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 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고 싶냐면은 5개 중에서 3개를 뽑고 싶어. 5개 중에 3개를 뽑고. 그치? 5개 중에 3개를 뽑고 싶은 건데 이거 우리 그냥 이 공식대로 한번 써볼까? 5C3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은 여기서 4C2 더하기 4C3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지. 그치? 여기 이 공식대로 보자고 하면. 그치? 이렇게 볼 수 있지? 근데 그 원리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돼. 우리가 뭔가 이제 내년에 당장 내년 가면은 땡땡 대학교 1학년생이 되면서 과외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수학 과외를. 그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할 수 있어. 서진이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걸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 설명. 그치?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되냐면은 이 색칠한 공을 하나를 기준으로 봐봐. 색칠한 공. 얘를 반드시 뽑을 때랑 반드시 뽑지 않을 때로 분리를 해보는 거야. 그렇게 본다 하면은 그 관점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이 빨간색 공을 반드시 뽑았을 때, 얘를 뽑았을 때는 이 나머지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지금 우리 뽑으려고 하는 게 3개야. 나머지 4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2개라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지금 4시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만약에 이 동그라미 색칠한 애를 뽑지 않았을 때 보는 거야. 뽑지 않았을 때. 뽑지 않았을 때는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를 뽑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4시 3이 된다. 근데 이 둘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더하면 결국에 5시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파스칼 정리를 이렇게 숫자 더해보면 밑에 게 되네 라고 납득을 할 수 있지만 이 공식이 두고두고 기억이 나려고 하면은 이 원리를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치?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봐. 이렇게. 여기 순환맛, 예스빌기 순환맛에 있는 문제들 아주 쉽기는 한데 뭐 잠깐 좀 풀어보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인쇄해줄게. 바로 3주차 얘기를 좀 설명해줄게. 예스빌기 순환맛에 홀수 번호 위주로 지금 잠깐만 한번 풀어보자. 해보고 그래. 매운맛 좀 다 해봤어? 많이 매웠어? 아니면 적당했어? 딱 거의 어. 잘 풀리는 면 자꾸 틀린 명이 있고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이거는 포기를 하시던데. 매워를 이거 36번 문제? 이거는 한번 해봐야겠네. 이건 됐어? 이거는 그냥 써서 했는데 써서 되긴 했어요. 써서 되긴 했어? 이거 내가 한번 봐볼게. 36번. 이 보통 이거 풀고 이거 했어? 네. 바로 풀었어? 아니면 나중에 풀었어? 그러니까 이거 풀고 그러니까 이걸 풀었는데 잘 풀리면 그냥 너- 바로 풀었고 어. 근데 이제 안 풀린 거는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이제 고치고 그리고 풀었어? 풀었는데. 그래. 근데 이때는 틀렸는데 요건 맞은 거네. 그쵸. 그치? 네, 한번 이해했기 때문에 맞은 걸로. 그렇죠. 이거 아직 안 고쳤어? 네. 요즘 문제가 많았지. 네. 거의 다 했네. 이런 유형 처음에 잘 안 됐어? 아, 네. 그래, 오케이. 이 다음 주에서부터 내신 문제를 좀 많이 줄게 이제. 근데 다른 과목 좀 해야 되지 이제. 맞아요. 토요일에 좀 개인 그러니까 공부? 희망사항은 안 남는 거라 지금 안 남을 수 없어가지고 일단 해보고. 그냥 오늘 남지 말까요? 오늘 남지 말까요? 그것도 방법이지. 해결하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탐구를 좀 늘려야 되지. 아니 가은이 뭐 딴 거라도 하고 있어. 선생님 극한 부분을 아. 다 까먹었어요. 수투에서 네. 극한 부분 좀 쉬운 거 위주로 다시 좀 문제를 주고 해야겠네.
3단원 풀면 돼. 아, 다시 하세요. 근데 이거 F23번. 아, 네.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네. 수습은 다 끝난 거네요. 수머는 그때 아, 제가 했었구나. 아, 알겠습니다. 모고 끝났으니까 음. 내신을 밤새서 받아야지. 그래. 국어 1등급 컷이 되게 낮네. 엄매 80점인데? 1등급 컷이? 어? 79, 81 막 이런데? 화작 84, 85? 어. 많이 어려웠어? 컷이 진짜 70점대예요. 아니 추정 컷이니까 모르지 저거는. 근데 투수 거 아니에요? 아 난 지금 매각 거 봤더니 79, 80. 내가 더 정확한데. 매각 거 79, 81로 나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긴 했어요. 시간 부족했어? 시간이 부족했던 적이 없는데 지문이 좀 어려웠어? 어디 비문학? 그냥 벌써부터 좀 풀었는데 어. 엄매 하나도 아직 안 풀었는데 10분 남아가지고 매우 급했네. 급하게 풀었어. 엄매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어? 빨리 봤어? 부지런히? 마지막 문제 빼고 다 보고 풀었어. 매체는 거의 다 맞아? 매체는 쉬워? 매체는 눈만 제대로 뜨면 되는 누가 매체 공부 방법이 있어? 매체는 참 애매한 것 같은데. 공부 방법이 없죠. 매체 그러니까 매체 인강이 있어? 몰라요. 감기분 같은 거 들으면 아. 내 매체를 그냥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하는데 걔네도 그렇게 바꿔서 안 푸는 아, 그치. 걸어가지고. 그치. 문체를 푸는 법이 있어. 이렇게 눈만 뜨면 돼? 한글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타임어택이죠. 타임어택. 지문이 기니까. 15분? 화작도 15분은 잡아야 되잖아. 12분? 13분? 15분까지 가? 15분 화작은 약간 음. 그때 집중력 수호가 더 심해가지고 해보면은 뭐 언어의 엄매 지문에 가온 나왔어요. 가온이 나왔어? 아니, 뭐 문법만 잘할 수 있으면 엄매가 더 좋을 수 있지. 근데 정신 빼고 풀어야 돼요. 등급이 컷이 차이가 많이 나네. 근데 이 정도로 많이 안 났던 것 같은데 엄매랑 화작이랑. 이번에 난이도 차이가 좀 났던 것 같아. 아 엄매가 더 어려워서. 두 개 다 풀어봤는데 어 화작은 진짜 쉬워. 엄매는 좀 까다. 까다로웠어. 화작이야? 없는데 화작 사진아 피곤해? 모의고사 때 한 번도 안 잤어요. 모의고사 때 한 번도 안 잤다고? 그건 당연한 거. 얼른 잤어. 원래 수학 한 30분 컷 하고 자고. 사진국하고 잤어? 근데 아, 좀 트긴 해요.
그것만으로도 성장했네. 여기 이항 정리 쪽 원활하게 잘 되는지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번호 근데 순한 맛에서 그렇게 어려운 게 딱히 없어서 뭐 41번 같은 거 한번 먼저 풀어볼까? 근데 뭐 41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이미 풀었어, 쌤이? 오, 이미 풀었네. 아니 3단원. 3단원도 3단원이 아니구나. 3단원 아직 진도가 안 돼. 3단원은 매운맛을 그냥 먼저 풀었어. 오, 이거 먼저 풀었어. 이거 좀 네, 고치면 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문제를 더 빨리 줘야겠네. 아니요. 그건 아니야? 이제 응. 그래야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 그리고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를 수특에서 좀 이제 많이 낼게. 수능 특강이 대부분 학교 좀 중요할 거라서 수특에서도 많이 내고 학교별 시험 특징이 있으면 좀 계속 얘기해줘. 나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낸다 했었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카톡으로 교과서 출판사나 범위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좀 더 얘기해줘. 41번 같은 거 원활하게 잘 돼. 왜 안 해서? 힘이 없어? 이미 다 돼 있어? 힘들어? 아이고. 이미 좀 다 풀은 것 같으니까 3단원 진도로 나가야겠다. 시험 보기 전에 예습일 다 풀고 그러면 1등은 맞아요. 어떤 시험? 대신 내신? 아니야, 예습일기만으로 안 돼. 예습일기 말고 예습일기는 당연히 하고 세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예습일기랑 수특이랑 그 다음에 네 가지네. 예습일기, 수특, 교과서 완전히 잘 챙기고 마지막으로 복습일기 요거까지만 하면 돼. 복습일기가 더 어려워. 그거는 조금 애매해. 복습일기는 완전히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 학교들 기출문제 다 모아놓은 거라서 이제 거기에서 또 순한 맛, 매운맛 이렇게 나눠 놓을 거거든. 그래서 순한 맛은 무난히 잘 풀릴 건데 매운맛 부분은 정말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거 잘 참고하면 되고. 근데 이제 매운맛 문제들이 수특 연계도 제법 있어. 뭐 작년이나 재작년 수특 연계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하면서 보면 되는데 흐름이 막 크게 다르진 않을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봐. 이렇게. 여기 3단원 그 개념 설명 간단하게만 좀 해볼게.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였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도록 할까? 기본적으로 시행이라고 하는 거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그러니까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지, 그렇지? 근데 이 표본 공간이란 말은 좀 중요해. 표본 공간. 이 표본 공간이 의미하는 게 뭐였는지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이거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집합이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1에 던진다 라고 했을 때 그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S는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두 개의 동전을 던진다 라고 하면은 그때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었지. HH, HT, TH, TT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의 의미였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근데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근원 사건. 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근원 사건은 뭐냐면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란 다시 이렇게 얘기해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지. 여기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는 이런 식이 되는 거지. 1 아니면 2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근원 사건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 그치?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 1단원에서 했던 1, 2단원에서 했던 내용이랑 3단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결국에 이제 경우의 수를 보는 관점이랑 확률을 보는 관점에 약간 근본적인 차이점을 하나는 좀 생각을 해놔야 돼.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 1, 1, 2, 2 이렇게 4개의 공이 있다고 해볼게. 4개의 공이 있어. 근데 4개의 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뽑아. 뽑았을 때 처음 뽑은 공을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뽑은 공을 B라고 봤을 때 A보다 B가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 그치? 머릿속으로 한번 바로 계산해봐.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몇이라고 얘기하면 될까? 이렇게 됐으면 뭐 이렇게 봐봐. 이렇게 되면 A, B 이렇게 얘를 순서상으로 본다면은 2분의 1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지. 그치? 잘 생각해봐. 1, 1. 그 다음에 여기 1, 2. 그치?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2, 2도 되지. 그치? 근데 전체 가지수는 1, 2, 2, 1, 2, 2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은 4개 중에서 하나, 둘, 3개가 됐어. 그치? 그러면 4분의 3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아니, 끄덕이지 말란 얘기였는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고. 그치? 근데 왜 틀리다라고 너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 확률을 설명을 하면서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으면 확률을 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확률이 무조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다라고 알고 있으면 뭔가 문제를 풀었는데 틀리는 경우가 자꾸 많이 생겨.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답이 얼마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 알았어. 대답하려는 줄 알았네. 3분의 2? 3분의 2 맞아. 어떻게 계산했어? 2가 나올 때 응. 1이 2개가 있고 응. 2개가 있는데 그치. 이제 분모를 꺼내서 42. 맞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이 빈도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 빈도. 그러니까는 이 차이점을 보면 돼. 내가 3단원 순환 맛들을 다 분석해보면 숫자가 연속해서 이렇게 1, 1, 2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없어. 그러니까 1, 2, 3, 4, 5, 6 뭐 1, 2, 3, 4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 그치? 근데 매운맛 쪽으로 넘어가거나 좀 어려운 문제를 가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중복해서 나오게 돼. 중복해서 나오게 될 때 이런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 그치?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따져봐.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그려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각각의 확률이 몇인가를 따져보면 된다고. 그치? 그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여기를 이렇게 보면 되거든. 얘를 이렇게 봐봐. 1A, 1B, 2A, 2B로 이렇게 놓고 같은 공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야. 그치? 왜 이렇게 접근을 하냐면은 이 근원 사건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 근원 사건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 각각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근원 사건의 관점에서 따로 봐야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게 의미하는 게 이 빈도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야. 빈도.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1에 1B, 2에 2B가 있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이 2개를 뽑아. 2개를 뽑는데 이렇게 경우가 다 나눠져 있어.
4C인데 팩토리얼, 2팩토리얼까지 해서 지금 4P2라고 볼 수 있어. 4P2.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들이 AB가 다 경우가 나눠져 있는 거고 거기에 순서까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야. 처음에 뽑은 거, 그 다음에 뽑은 거 이렇게 본다라면은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4,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3개지. 그치? 실제로 이거 구분해보면 이거 다 쓰긴 좀 그런데 이렇게 1에 1B, 1에 이렇게 지금 다 가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구분해보면 12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일이 되는 경우는 몇 번이 되냐? 이거는 1A, 1B 아니면 1B, 1A 이렇게 이제 두 번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전체 12개 중에서 그냥 2개가 되는 거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그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 부분 보면은 2A, 2B랑 그 다음에 2B, 2A랑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 이것도 12분의 2야. 맞지? 근데 얘는 지금 따져보려고 하면은 경우가 1A, 그 다음에 2A 그리고 1A, 2B 그 다음에 2A, 1A 그 다음에 2B에 미안 잘못 썼네. 다시 쓸게. 여기다 이렇게 쓸게. 2부터 써. 1B를 써야 되네. 1B에 그다음에 2A 1B에 2B 이렇게 하면 지금 4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빈도가 12분의 4, 12분의 4, 12분의 2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이라고. 그치?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인 상황이었던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2, 4, 2 이렇게 더하면은 6, 8, 12분의 8이고 3분의 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경우의 수를 물어봤다면 이건 지금 4가지인 거야. 1, 1, 2, 2 중에서 아니 3가지지. 지금 문제에서 요 B가 A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 둘, 3개란 말이야. 그치? 3가지인 건데 실제로 확률을 따질 때는 이 값이 달라진다.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돼. 그치? 그래서 요거를 결정적으로 차이점으로 보면 됐어. 경우의 수는 이 빈도를 구분하지 않아. 빈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뽑을 수 있는 가지수만 만들면 돼. 그치? 만들면 되는 건데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이 나오는 빈도들을 구분을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해놓으면 문제 풀 때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어질 거야. 그치?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있어봐. 이렇게. 가원이 이해됐어?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시행과 사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이런 것들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배반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집합이 없는 경우였었지. 그렇게 좀 따져보면 될 것 같고 잠깐만 기다려. 요거 이제 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 수학적 확률 보면 대부분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수학적 확률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 수학적 확률. 그 통계적 확률이나 기하적 확률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수학적 확률에서 대부분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야. 그렇게 보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상황을 좀 유의해야 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게. 그리고 뭐 덧셈 정리 같은 것들은 뭐 우리 모르고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하자. 그치? 그 지금 보면은 잠깐 쉬었다가 3단원에 있는 예습일기 순환맛을 좀 같이 풀어볼게.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푼 사람들은 내가 좀 따로 할 수 있게끔 지금 해보도록 할게.